서비스 구현체의 기본 틀까지 잡아놨어요. 이제 이 안에서 마이바티스를 호출할 거예요. 일단은 데이터 저장할 때는 인설트로 호출하면 되죠. 자, int 타입의 로스는 SQL 세션.insert 기능 이름은 우리가 인설트로 만들어 놨었죠. 이렇게 하면 얘가 생성된 프라이머리 키를 리턴을 해줘요. 근데 어저께 메인에서 구현했던 거를 보면 이거를 이제 트라이 캐치로 묶어놨다고요. 왜냐면 여기서 에러 나는 게 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러 메시지를 우리가 로그에서 확인해야 원인을 볼 수 있으니까 에러 메시지를 남기는 용도로 트라이 캐치를 넣어놨다고요. 근데 여기는 스로우즈를 걸었잖아. 스로우즈를 걸었다라는 거는 에러 처리는 나는 안 할 거지만 얘를 호출하는 누군가는 트라이 캐치를 무조건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난 에러 처리 안 할 거니까 에러 처리는 다 메인에서 메인으로 토스하는 거예요. 왜냐? 에러 처리 여기저기서 하면은 귀찮거든. 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왜냐면 자동 증가 1년 번호기 때문에 얘가 0일 리는 없겠지만 저 로우스 값이 만약에 0으로 떨어지면 이 로우스가 0인 경우는 서비스 노 리절트 익셉션 이라고 해서 저장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에러를 강제로 발생을 시켜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 파람스 객체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가 dptno랑 dname이랑 그 다음에 log 3개가 있죠. 저장할 때는 이거 2개만 세팅해서 보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얘가 요 안으로 들어가서 저장을 하면은 프라이머리 키 값이 오토 인크리먼트니까 자동으로 생성이 되잖아요. 그게 여기에 세팅이 된다고요. 이 로우스는 프라이머리 키가 리턴되는 게 아니라 한 개의 데이터가 저장됐다라는 저장된 데이터 개수예요. 여기서 이제 인설트를 수행하는데 리턴되는 값은 저장된 데이터의 수고, 생성된 프라이머리 키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파람스 객체의 적절한 멤버 변수에 설정이 돼요. 게터를 통해서 취득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저장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대로 조회를 합니다. 리절트는 셀렉터 여기 매퍼의 기능 이름을 뭐라고 해놨지? 하나 조회하는 거. 셀렉트 아이템으로 해놨네요. 오케이. 저장을 하면은 저장된 결과를 즉시 조회해서 리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식이 되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어. 저장할 때는 뭐 아이디 같은 거 은행 사이트들이 그래요. 요즘 은행 사이트 회원가입 직접 하는 경우 거의 없죠. 뭐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입력하면은 은행 사이트는 모든 아이디를 대문자만 받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서 이걸 다 대문자로 바꿔. 그 말인즉슨 프로그램에서 대문자로 바꿔서 매퍼에 넘기건 아니면 SQL에서 저장할 때 어퍼 함수를 적용해서 인설트를 하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력값이랑 실제 저장되는 값이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장할 때 저장 일시 같은 거는 직접 입력을 안 받잖아요. DB에서 now 함수 써서 생성을 할 거잖아. 그럼 그렇게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값들까지 다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즉시 조회를 한번 해야 돼요. 그럼 SQL 1개, 2개가 들어가는 거지.
자, 그 다음 수정 에디트 아이템. 이제는 뭐 그냥 보세요. 이제 흐름은 다. 자, 디파트먼트 매퍼점 업데이트. 파람스 잡고요. 수정된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자, 수정된, 만약에 지금 이 업데이트절에서는 where dptno는 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키의 where절로 사용될 값은 이 파람스 객체 안에 세팅이 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이 객체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 값이 1, 2, 3, 4다. 그러면 where절 할 때 1, 2, 3,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삭제된 데이터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삭제된 데이터 개수가 0으로 뜰 거고요. 이 상황이 프로그램적으로 에러는 아니야. where절이 안 맞기 때문에 삭제가 안 됐을 뿐이야.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을 에러로 간주하겠다고요. 프로그램 입장에서 에러가 난 건 아닙니다. 근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 삭제 시도를 했다라는 거는 접근 방법 자체가 불법적인 방법일 거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접속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야. 왜 봇 돌린다라고 표현하나요? 매크로 같은 거 돌리면 이렇게 파라미터 없는 값을 막 이거저거 찔러보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원리 자체가. 그런 거를 이제 감지해서 막겠다라는 거지. 딜리트는 조금 이따 합시다. get item. 자, 근데 어제 얘기했던 게 데이터를 조회하러 갔을 때 상세 게시판에서 내가 분명히 목록에 글이 있어. 그걸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존재하지 않는 글이래. 그럼 그거는 에러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절트는 데이터 하나를 조회를 해요. 근데 데이터 조회 결과가 없으면 리절트가 널이면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에러를 강제로 발생을 시켜야 돼. 상세 조회 들어갔는데 조회 결과가 없다라는 거는 진짜 비정상 접근이야. 근데 댓글 목록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검사해서 내가 에러를 강제로 만들 필요가 없어. 그러면 리절트 여기서 담고 여기서 리턴하고 불필요한 변수 걷어내고 이렇게 한 번에 가도 리스트는 충분해요. 목록 조회가 제일 쉽지. 자, 그 다음에 요 삭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요.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아까 우리가 열심히 얘기했던 게 뭐야? 학과 테이블을 그냥 지워. 근데 얘가 101번 학과야. 그러면 안 지워진다 그랬죠. 그러면은 일단은 학생을 먼저 지워야 되는데 이 학생을 삭제할 때 where절 조건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101번 학과에 소속된 학생을 다 지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dptno가 101번인 학과를 학생을 지워야지. 교수 테이블도 마찬가지죠. 특정 교수 한 명을 지우는 게 아니라 101번 학과에 소속된 교수를 다 지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수 테이블도 where절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근데 어저께 여러분들이 실습하셨던 그 매퍼 기능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만, 최소한의 기능만 만들어 놓은 거지 이런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거는 지금 대응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그때그때 만들고자 하는 기능에 맞게 추가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퍼를 사실 저는 안 했거든요. 예전에 요 예제 한 개 있으니까 아 예전에 했던 매퍼에서 복사해와야지 했는데 지금 보고 시겁한 게 마이바티스 매퍼를 만드는 고전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XML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나중에 XML 파일 말고 매퍼를 자바로 만드는 방식이 나왔어요. 그 자바로 만드는 매퍼 방식이 어떤 거냐면 저번에 스프링 수업할 때 그렇게 했다가 불편해서 두 번 다시 쓰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파일 좀 찾고 있어요. 자 매퍼를 자바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메서드 정의하고 옵션 use generate key true key property deptno key column depth 그 다음에 SQL문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용은 XML에 있는 거랑 똑같죠. 이거를 그냥 자바 인터페이스로 정의했다 뿐이거든요. 여기 매퍼라고 옵션 걸어주고 근데 이게 조금 열받는 게 한 줄이면은 이렇게 끝나는데 SQL이 좀 길어지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한 줄 했잖아. 그럼 이때부터 문자를 연결시키느라고 이게 되게 귀찮아져요. 차라리 그냥 XML에서 짜는 게 나아. 요거는 스프링에서 나올 건데요. 다이나믹 SQL이라 그래서 SQL문 안에 if문이 들어가는 형태예요. 이거는 SQL 문법이 아니라 마이바티스 기능이에요. 이건 스프링 가서 할 거예요. 검색 기능 만들면서. 자, 어쨌건 이제 그러면 학과에 소속된 교수와 학생을 삭제하기 위해서 프로페서 매퍼인데 delete by deptno 학과 번호에 의한 삭제 요 기능은 내 맘대로 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교수를 삭제하는 기능만 새로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교수 관련된 매퍼니까 얘는 교수 관련된 빈즈를 파라미터로 받아야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매퍼 정의할 때 맨 위에 이렇게 리절트 맵이라고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매퍼의 셀렉트를 수행하는 게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이 리절트 맵이라는 거는 셀렉트의 결과를 담기 위한 거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지금 요 파일 보면서 뭐야 광사님 왜 어저께 그거 안 했어? 라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도 스프링 하기 전에 하긴 해야 돼. 그래야 예제가 만들어져. 지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다 자바 소스로 해놔갖고 지금 그거 고치려니까 나도 앞이 까마득해요. 자, 급해갖고 그냥 요것만 해놓은 거야. 자, 스튜던트 매퍼. 이건 아니다. 자, delete by deptno 얘도 스튜던트 클래스에 대한 빈즈를 받아야죠. kr.sam. 모델스 안에 스튜던트. 자 그럼 이제 모델 클래스 추가할게요. 모델 클래스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모델 클래스 어제 다 해놓으셨죠? 좋겠다. 자, 저는 좀 고전스럽게 만들어서 롬복 스타일로 바꿀게요. 자, 스튜던트 쪽에서도 지우고
자, 그러면은 다시 딜리트를 구현하던 이 IMPL 쪽으로 갑시다. 삭제 기능을 구현하려면 일단 참조키 제약 조건 때문에 참조 관계에 있는 자식 데이터를 순서대로 지워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학생 데이터 먼저 지워야 된다 그랬죠. 학생 데이터를 지우려면은 스튜던트 매퍼를 호출해야 되는데 스튜던트 매퍼한테는 스튜던트 모델을 줘야 되잖아. 얘는 디파트먼트만 갖고 있잖아. 이 안에서 만들어야지. 스튜던트 타입의 스튜던트는 뉴 스튜던트. 자, 여기서 그 빈즈 만들 때 생성자를 제가 어제부터 일부러 만들지 마세요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 안 만드냐면은 지금 이 스튜던트 데이터를 삭제할 때 필요한 거는 DEPT에는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나머지 정보는 필요가 없잖아. 근데 생성자를 만들면 나머지 파라미터 콤마 찍어서 다 잡아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더 귀찮아져.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세터로 가는 게 나아. set DEPTNO는 파람스.get DEPTNO. 여기는 지금 DEPTNO 소문자로 한 거 티나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삭제를 하는데 스튜던트 매퍼.delete by DEPTNO라고 삭제를 해주는데, 자, 101번 학과 교수를 지우려고 하는데 101번 학과에 학생이 한 명도 없어. 그거는 학과를 지우는 데 있어서 문제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딜리트된 결과가 빵개라도 그냥 넘어가야 돼. 우리의 목표는 학과를 지우는 거지 학생을 지우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니야. 자, 같은 방식으로 교수 데이터도 지워줍니다. 여기는 DEPTNO 소문자로 하고 여기는 DEPTNO 대문자로 하니까 좀 되게 찝찝한데? 번호는 그냥 다 공통되게 N자 대문자로 씁시다. 아, 그래요? 알았어. 각자 취향껏 합시다. 자, 이제 학생을 삭제하면 되죠. 업데이트가 아니고 딜리트 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서비스 노 리절트 익셉션. 그러니까 이제 삭제 버튼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딜리트 문만 SQL 쿼리가 하나, 두 개, 세 개 들어간 거죠. 이러한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이런 스토리 라인의 묶음을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있는 이 코드를 서비스라고 부르고요. 자, 그럼 한번 곰곰이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과제했다고 쳐. 이제 제가 한마디만 할 거야. 여러분들이 작업해야 될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봐. 지금 테이블에 전부 다 DEPTNO, PROFNO, STUDNO 다 컬럼 이름이 그 프라이머리 키 이름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 프라이머리 키 이름 전부 아이디로 통일합시다. 한마디 했어. 그럼 이제 뭘 고쳐야 되는 생각을 해봐. DB 테이블 고쳐야 되지, 래퍼 다 고쳐야 되지, 빈즈 멤버먼트 다 고쳐야 되지, 서비스 다 전체를 다 들어 엎어야 돼. 어저께 DB를 건드리는 수정사항은 진짜 난리 난다 그랬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상상만 하는 것만 해도 얼굴이 하얘지지 않아? 그래서 DB 설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도 아직도 프로젝트 할 때 DB 설계를 100%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하지는 못해. 왜냐면은 실제로 코딩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이 생각이 나셨던 것 같은데 한참 하다 보면 이게 아니었나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수정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DB는 한 70% 정도만 이제 설계의 완전성을 갖춘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해요. DB 테이블 구성이 진짜 많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오늘 6시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제물이 DB 테이블 설계해서 내라는 거여갖고 아까부터 하기 싫어 죽겠어. 아직도 안 하고 있어. 자, 이제 모든 서비스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을 추가해 볼게요. 얘네가 다 돌아가려나? 자, SQL 세션은 여기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log4j도 생성을 했어요. log4j 생성하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저장하기 위한 학과 정보 준비하고, 이거를 서비스한테 넣어준 거죠.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다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애들은 선언을 인터페이스로 하세요. 그리고 할당은 구현체로 하세요. 사실 지금 여기서는 이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가 여기저기 상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딱히 상관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선언하고 이걸로 할당해도 되기는 해. 근데도 그냥 무조건 인터페이스로 선언하고 구현체로 할당하세요. 이거를 체화시키면 나중에 스프링 하면 진짜 신세계가 뭐냐면 1번 여러분들은 선언만 하시면 돼요. 할당은 스프링이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다 빠져요. 나중에 가면. 그게 이제 나중에 스프링에서 이제 객체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그래서 선언은 무조건 다 인터페이스로 하세요. 나중에 할당은 다 자동화 될 거예요. 자, 조회 결과니까 이제 조회 결과 받을 리절트 이렇게 준비하고요. 여기서 일단 저장만 할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애들을 호출한다고요. 임포트는 합시다. 이 패키지 이름을 저도 예제 만들 때마다 바꿔갖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아까 메서드를 add 아이템이라고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이 메서드 만들 때 그 메서드 정의할 때 스로우즈를 다 정의해놨잖아. 나는 에러 처리하기 싫다고 무조건 메인이 다 하라고. 여기서 점 찍으면은 트라이 캐치 들어가고 엔터 땅 치면은 이제 쭉쭉 만들어진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과를 리턴 받은 이 디파트먼트는 트라이 블록을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언을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트라이 캐치에서 에러 여부에 상관없이 수행되는 블록은 파이널리였죠. 이 파이널리 블록을 추가해 주는데 뭘 할 거냐면 데이터 저장하면은 나중에 컨트롤 S 같은 거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 커밋을 넣어줘요. 에러가 났을 때는 에러 메시지 이렇게 넣어줘요.
에러 메시지 출력 이렇게 넣어줘요. 자, 서비스 노 리절트 익셉션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처리 결과가 없는 SQL 에러는 아니고 파라미터 같은 게 잘못 들어간 거야. 그냥 익셉션은 SQL 문이 잘못된 거니까 무조건 래퍼를 뒤져보시면 돼요. 이미 마이바티스 세팅 자체는 어제 다 했으니까 그냥 복사해서 쓸 거잖아. 이제 마이바티스 세팅해서 에러 날 일은 없다고요. 그럼 남은 건 매퍼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 에러 메시지는 무조건 매퍼와 비리고 위에 거는 파라미터 같이 잘못 세팅된 거고. 범위를 좁히자고. 에러 범위를요. 자, 이게 만약, 그리고 하나 더. 이게 만약에 아까 했었던 학과 삭제 기능이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학과 삭제. 그러면은 이거를 호출함으로 인해서 SQL이 3개가 쓰면 되죠. 처음에 학생 삭제, 그 다음에 교수 삭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학과를 삭제해야 되는데 내가 매퍼에 거기서 하필이면은 오타를 냈네? 그러면은 학과 삭제하니까 에러 나겠죠. 그럼 앞에 삭제된 교수랑 학생은 어떻게 해요? 다 날라갔네? 이 상황이 이런 거야.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어떤 학과를 없애기로 했는데, 학과를 없애기로 했는데,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교수랑 학생들을 전부 다 교수는 사직시키고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옮겼어. 그랬더니 이제 학과 없애는 게 취소되었습니다 한 거야. 어쩌라고 그러면 컨트롤 Z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커밋의 반대입니다. 롤백이라는 용어는 기존에 한번 얘기했었죠? SQL 세션 롤백. 에러가 났을 때는 처리를 되돌려줘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속 해제. 자, 그럼 여기서 데이터가 저장되고 나면은 요 리절트에 저장된 데이터가 객체로 리턴된다고요. 여기서 이제 저장 결과를 확인을 해야지. 얘가 왜 빨간 줄이가 있지? 아, 이거 없앴구나. 자, 중간에 테스트를 한 번도 안 하고 코딩한 거라서 지금 살짝 쫄리는데 저도 한번 얘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도 어제처럼 저장할 데이터는 입력을 받읍시다. 로그 만든 다음에 그래서 입력값을 로그로 기록을 할게요. 입력받은 값을 빈지에 담아서 보낼게요. 이제 컴파일도 오래 걸려요. 자, 학과명 입력하라고 이거 맨 밑에 떴어요. 맨 밑에. 자, 데이터가 쭉 이제 인설트가 돼요. 그럼 여기에 한 개의 데이터가 저장, 이거는 마이바티스가 자동으로 출력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KRSM 서비스 레이어 EX 밑에 앱 01에서 출력한 거. 이게 지금 저장하고 나서 이 리절트를 지금 출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저장된 데이터 전체가 그대로 이제 조회돼서 나오는 거죠. 이게 조금 보기가 좀 힘들면 중간에 이렇게 좀 꾸며놔요. 그러면 이제 요 선이 출력된 위치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아 이건 내가 일부러 출력한 거구나 하고 찾기가 좀 쉽잖아. 이렇게 보면은 요 선이 나오는 위치를 기준으로 보면은 아 여기가 내가 출력한 거구나 찾는 게 좀 쉽잖아요. 자, 보통 이렇게 해요. 자, 어제 했던 거랑 중복되는 파일은 배포 안 할게요. 프로페서 래퍼.xml.png 래퍼들은 그냥 그 SNS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래퍼? 지금 디파트먼트 래퍼라는 거 저런 래퍼들을 지금 올릴 수 있는 코드들은 있던 거에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있던 파일에 추가하면 되는 거죠. 모델은 안 줘도 되죠? 이제 메인 클래스 패키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두고 싶은 데 두시면 돼요. 메인 클래스 패키지는 지금 여기에서 경로를 맞춰줘야 되는 게 exception, helper, 모델, 서비스, 래퍼 그 다음 XML 파일들 마이바티스 커넥션 팩토리는 아무데나 놔도 상관없고요 사실. 그 다음에 얘네가 지금 요 패키지가 메인 클래스가 들어있는 패키지들인데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웹 프로그램이나 스프링으로 전향을 하면은 얘가 통째로 빠져요. 이걸 JSP가 대체할 거야. 나머지 코드들은 그대로 가요. 그래서 메인은 따로 제가 이제 신경을 안 쓸게요. 37 37, 36으로 만들었네. 자, 지금 파일 보냈는데 맵 서비스 인터페이스 다 구현하고 그 다음에 인설트를 하기 위한 메인 클래스 하나까지만 들어갔어요. 그냥 오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인설트 하나만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오후에 적당히 좀 어느 정도 분위기 정리했다 싶으면은 나머지 메인 클래스를 오픈해 갖고 파일 확인해 드릴 테니까 그거 실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자, 오늘 요 서비스 스튜던트랑
프로페서에 대해서는 제출 안 받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자율에 맡길게요. 안 하고는 도저히 못 되겠걸? 그러니까 제출하는 거에 쫓겨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본인 속도에 맞춰서 하세요. 어제 너무 늦게까지 그거 함께 했고 나 아침에 좀 미안했거든. 어쨌건 오전은 여기까지 합시다.